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나 오늘 밤 애인이랑 할 거야. 남녀 친구들의 반응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나 물어볼 거 있어. 한 커플이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잠자리 전이라 각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조언이 필요한가 봐요. 남자는 친구들 단톡방에 물어봤습니다. 반응이 심플해요. 나 샘이랑 여행 가는데 걱정돼. 축하. 어쩔? 여자도 베프들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심플하지 않죠. 남친이랑 여행 가는데 걱정돼. 헐, 어디? 너 할 거야? 아직 이르지 않아? 너 지금 배란기 아냐? 나랑 비슷하잖아. 친구들의 잠자리 조언, 남녀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라틴 교수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대해 충고할 때 어떤 말을 해주는지 조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잠자리에 대해 말한 거 다 적어주세요. 답변을 정리해보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조언. 섹스는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 기분 좋아. 이 조언은 잠자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망설이고 있는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설득하죠. 두 번째, 보수적 조언.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믿을만해? 잠자리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라는 조언이에요. 상대를 충분히 신뢰하는지, 서로 얼마나 진실한지 되묻기도 하죠. 물론 이 밖에도 피임과 같은 잠자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친구의 잠자리 라이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남녀의 조언이 다른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여사친의 조언. 여자들은 친구에게 보수적인 조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무려 43%나 되었죠. 반면 긍정적인 조언은 32%였어요. 여자친구들은 보수적인 조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강조했는데요. 되도록 순결할 것, 사랑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것, 좋은 남자인지 확신할 것, 잘 살펴보면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말들이죠. 잠자리 후 떠나버릴 남자가 아닌지, 잠자리 후 관계가 변할지 등등 미리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 문란한 여자라는 소문, 남자가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등 잠자리 후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여자들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남사친의 조언. 하지만 남자들의 조언은 매우 간단했어요. 그냥 해 라는 긍정적인 조언이 많았죠. 남자에게 섹스에 대해 어떻게 조언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조언을 한 사람은 50%, 보수적인 조언을 한 사람은 15.4%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작 0.6%의 남자들이 잠자리는 늦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했어요. 너무 재촉하지 마 라는 충고는 2.6%밖에 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잠자리는 할 수 있으면 일단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였죠. 틴 교수는 남자친구들이 조언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더 분석하려고 했지만 분석할 거리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여자들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서 문장들이 대부분 짧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하면 돼. 근데 이러면 더 좋더라가 조언의 전부였던 거예요. 남녀의 온도 차이. 이처럼 남녀가 섹스를 다루는 태도는 매우 상반됩니다. 여자에게 잠자리는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잠자리를 앞두고 망설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재촉한다면 이러려고 날 만나나? 라는 의심이 들곤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기본적으로 섹스는 좋은 것, 연인이라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조금만 망설여도 날 그만큼 사랑하지 않나? 라며 거절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잠자리를 조금 미루려고 하면 남자는 날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나 쉬운 여자로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연인과의 잠자리에 관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섹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연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녀의 권력 문제. 남녀의 잠자리 욕구는 남녀 관계의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든 상대적으로 잠자리를 더 원하는 쪽이 관계에서 더 약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쉬운 쪽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남녀의 욕구 차이는 단순히 욕구의 영역을 넘어서 남녀의 역할이나 관계를 규정짓는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남녀 욕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남성의 경우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성의 경우는 분위기와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 욕구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욕구가 끌어온다고 해서 혼자만 흥분해 여자에게 다가가지 말고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와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사랑과 육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여자는 감정과 육체가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욕구를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고 정서가 고조되어야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즉, 여성은 일단 마음이 통해야 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랑 없이 관계를 가지는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사랑 없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991년부터 92년 프랑스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에서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성은 63.8%, 여성은 35.9%가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남녀의 잠자리 욕구는 다양한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연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상대방과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남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오늘 밤 애인이랑 할 거야 남녀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